혹시 지금도 월급이 통장에 그냥 잠들어 있다면 이 영상 보는 이 순간에도 당신 돈에서 매달 3만 원이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는 거야. 은행에 물어봐도 아무도 안 알려줘. 왜냐하면 그게 은행이 먹고 사는 방식이거든. 실제로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에 두는 순간 1년에 최소 20만 원이 증발한다는 계산이 나와. 치킨 한 마리 값이 매달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지 1억을 넣어두었다면 수백만 원 차이야. 이 영상 끝까지 보면 그 돈이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리고 앱에서 딱 한 번만 바꾸면 그걸 되찾을 수 있는지 전부 알게 될 거야. 자,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네 월급 통장 잔고가 얼마야?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돈은 거의 확실하게 은행 보통 예금에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그 보통 예금 금리가 얼만지 알아? 대부분 시중은행은 연 0.1%야. 0.1%. 숫자가 너무 작아서 감도 안 올 거야. 그럼 이걸 돈으로 바꿔볼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고 치자. 1년 동안 은행이 너한테 주는 이자는 딱 10,000원이야. 한 달에 800원 꼴이지. 자판기 커피 한 잔도 못 사. 그 1,000만 원이 은행에서 1년 내내 일하고 받아오는 돈이 그 정도야. 근데 같은 돈을 증권사 CMA에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CMA 금리는 유형에 따라 연 2.5%에서 3% 수준이야. 1,000만 원이면 1년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이 붙어. 한 달로 쪼개면 매달 25,000원, 많으면 3만 원. 딱 치킨 한 마리 값이지. 보통 예금에 그냥 둔다는 건 매달 그 치킨 한 마리를 그냥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 2.3%였어. 물가는 매년 2%씩 오르는데 네 통장 이자는 0.1%야. 쉽게 말하면 네 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년 2%씩 구매력이 깎여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걸 내년에는 980만 원어치밖에 못 사. 보통 예금에 둔 돈은 잠든 게 아니야. 조용히 녹고 있는 거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론은 하나야. 네 월급은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부터 매일 조금씩 새고 있어. 그 구멍을 막는 방법이 CMA라는 건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올라. 내가 CMA에 돈을 넣어두면 그 돈은 밤사이에 도대체 어디로 가서 이자를 벌어오는 걸까? 근데 이걸 은행이 왜 말 안 해줄까? 이유가 있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이 나와. 네가 월급 통장에 넣어둔 그 돈, 그냥 금고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거든. 은행은 그 돈을 가져다가 누군가한테 대출로 빌려줘.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받고, 그리고 너한테는 0.1%만 돌려주는 거야. 네 돈으로 장사하면서 수고비라고 던져주는 게 연 1만 원인 셈이지. 그러니까 네가 통장에 돈을 오래 묵혀둘수록 은행은 좋아해. CMA 좋다고 은행이 먼저 알려줄 리가 없잖아. 그게 은행이 먹고 사는 방식인데. 그럼 CMA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증권사가 만든 수시 입출금 통장이야. 은행 통장처럼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체하고 다 되는데 하루만 넣어둬도 그날치 이자가 붙어. 월급날부터 카드값 나가는 날까지 열흘만 있어도 그 열흘치 이자가 쌓인다는 얘기야. 한 가지 헷갈리는 거 짚고 가자. 은행에서도 CMA 가입할 수 있다고 들어봤을 거야. 근데 그거 은행이 직접 만든 게 아니야. 은행은 CMA를 직접 못 팔아. 은행 창구에서 가입하는 CMA는 전부 계열 증권사 상품을 연결해 주는 거야. 결국 CMA는 다 증권사 상품이라는 뜻이지. 여기서부터 진짜야. CMA가 4가지 종류가 있거든? 이게 진짜 중요해.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 네가 받는 이자가 1년에 몇십만 원씩 갈리니까. 그럼 CMA 네 종류 중에 뭘 골라야 할까? 여기가 핵심이야. CMA가 네 종류라고 하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단순해. 내 돈이 밤사이에 어디로 가서 이자를 벌어오냐? 그 경로가 4가지라는 것뿐이야. 리스크가 낮은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 볼게. 첫 번째는 RP형이야. 가장 많이 쓰이고 비대면으로 CMA를 만들면 거의 기본값으로 잡혀있는 유형이지. 구조는 이래. 내가 증권사에 돈을 잠깐 빌려주면 증권사는 그 담보로 국채나 우량채권을 나한테 맡겨. 만약 증권사가 망해도 나한테는 국채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구조적으로 제일 단단해. 대신 안전한 만큼 금리는 4종류 중에 제일 낮아. 나는 무조건 안전 제일이라는 사람한테 맞는 옵션이야. 두 번째는 MMF형. 이건 증권사가 내 돈을 모아서 단기 채권이나 기업어음 같은 데 투자하는 펀드야. 말 그대로 실적에 따라 이자가 붙어. 시장 금리가 오르면 수익률도 올라가고 내리면 같이 내려가. 금리가 움직이는 만큼 수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세 번째가 발행어음형이야. 여기서부터 금리가 좀 올라가기 시작해. 구조는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걸고 짧은 기간짜리 어음을 찍어내는 거야. 담보는 따로 없어. 대신 아무 증권사나 못해. 자기 자본이 4조 원 넘는 초대형 증권사만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서 취급하는데 현재 4곳뿐이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이 4곳 다 AA급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는 RP형보다 한 단계 위고 이자가 쌓이면 그 쌓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금리는 일복리 구조라 체감이 꽤 달라져. 자, 이제 마지막인데 이 친구가 약간 변종이야. 더 안전한데 금리는 더 높거든. MMW형이라고 해. 이건 증권사가 내 돈을 모아서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에 예치해. 쉽게 말하면 증권사들의 은행이야. 한국증권금융이 뭐냐면 나라에서 법으로 세운 공적기관이야. 국제신용등급이 한국 국가신용등급이랑 같은 AA급이 매겨지는 곳이지. 그래서 구조만 놓고 보면 RP형보다 오히려 더 보수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아. 근데 금리는 네 종류 중에 제일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자도 일복리로 굴러가. 더 안전한데 더 높다니까 이상하지? 취급 증권사가 제한적이고 운용구조상 대량 자금을 한 곳에 모아 굴리는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기서 조심할 포인트 하나. 미래에셋증권의 MMW 가운데 랩형이라고 표시된 상품에는 별도 랩보수가 붙는 경우가 있어. 금리는 높아 보이는데 수수료 떼고 나면 실수령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입 전에 랩보수 조건을 꼭 한번 확인해야 해. 그리고 이자 계산 방식도 분명히 알고 가자. 1지급은 매일 이자가 원장에 쌓이지만 원금은 그대로인 구조고, 일복리는 쌓인 이자가 원금에 합쳐져서 그 다음 날부터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구조야. 둘은 분명히 달라. 짧게 굴리면 차이가 작지만 목돈을 1년 이상 묵혀두면 복리 쪽이 눈에 띄게 유리해져.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겨. CMA가 예금자 보호도 안 된다는데 그게 진짜야? 자, 여기서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질문 하나.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던데 그게 진짜냐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맞아. 일반 증권사 CMA는 RP형이든 MMF형이든 발행어음형이든 MMW형이든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야. 여기까지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있어. 이 법이 뭘 강제하냐면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자기 회사 돈이랑 같은 금고에 두면 안 돼. 무조건 한국증권금융이나 예탁결제원 같은 외부 기관에 따로 보관해야 해. 이걸 어려운 말로 분별보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증권사 재산이랑 내 돈을 서로 다른 금고에 넣어두는 거야. 그래서 증권사가 망해도 내 돈은 그 증권사 빚잔치에 섞이지 않고 따로 빠져나와. 그리고 그 돈을 보관하는 한국증권금융, 이게 말 그대로 증권사들의 은행이야. 자본시장법으로 세운 공적기관이고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이랑 같은 AA야.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한국증권금융이 망하려면 세상이 같이 망해야 한다고. 그래도 불안해? 그런 방법이 있어. 종합금융회사에서 파는 종금형 CMA. 지금은 우리종합금융의 우리원 CMA 노트가 대표 상품인데, 이건 예금자 보호법상 1억 원까지 보호가 돼. 2025년에 한도가 5천에서 1억으로 올라갔거든. 안전함에 진짜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 옵션을 고려해보면 돼. 그런데 여기서 솔직해질 시간이야. 모든 상황에서 CMA가 정답은 아니야. 이걸 말 안 해주는 영상이 많은데, 만약에 네가 목돈 1천만 원 이상을 굴린다면 저축은행 파킹 통장도 한번 비교해봐. 예금자 보호 1억이 그대로 적용되고 금리가 3에서 3.5%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 대신 월 무료이체 15회 제한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고, 이자에 세금이랑 건보료까지 떼면 실수령은 또 살짝 줄어. 그걸 다 따져봐야 네 상황에 뭐가 진짜 유리한지가 나와.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할 일은 딱 3가지야. 이론은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야. 진짜 딱 3가지만 하면 돼. 1시간이면 충분해. 첫째, 어카운트 인포부터 켜. 포털에 어카운트 인포 쳐도 되고, 주소로는 페이인포 ORKR이야. 로그인 한 번이면 내 이름으로 된 전 금융기관 계좌가 다 뜨거든.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까지 전부. 여기서 몇 년째 잠들어 있는 계좌, 잔돈만 남은 계좌부터 정리하는 거야. 2단계가 왜 먼저냐면 돈이 어디 흩어져 있는지 알아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거든. 대부분 이 화면 한 번 보고 놀라. 내 돈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자고 있었다고? 둘째, 증권사 CMA를 개설해. 앞에서 말한 발행어음 44 기억나지?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앱 하나 깔고 비대면 개설 누르면 5분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비대면으로 만들면 기본값이 RP형으로 잡혀. 4종 중에 금리가 제일 낮은 그 친구 말이야. 그대로 두면 손해야. 앱 안에서 서비스 신청 또는 CMA 종류 변경 메뉴 찾아서 발행어음형이나 MMW형으로 바꿔줘. 앱에서 변경이 막혀 있으면 지점 한번 가. 번호표 뽑고 신분증 내면서 MMW형으로 변경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이야. 직원이 알아서 해줘. 셋째, 자동이체 설정이야. 월급일 바로 다음날 CMA로 필요한 금액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걸어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돈부터 쓰거든.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두면 하루
하루하루 녹아. CMA로 옮겨두면 이자는 매일 붙고 꺼내 쓰기는 불편해지니까 저절로 안 쓰게 돼. 여기까지 세팅한 다음에 여유가 되면 CMA에서 ISA, 연금저축, IRP로 또 자동이체를 걸어. 그러면 세액 공제까지 챙기는 현금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야. 오늘 한 번만 귀찮으면 1년 내내 돈이 알아서 일해. 처음에 말했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는 3만 원. 그거 치킨 한 마리 값이야. 보통 예금에 두느냐, CMA로 옮기느냐. 이 한 번의 선택이 1년에 20만 원, 많게는 29만 원을 가르는 거야. 어렵지 않아. 앱 하나 깔고 유형 한 번 바꾸고 자동이체 한 줄 거는 것 뿐이야. 오늘 저녁에 꼭 해. 그리고 이 영상 주변 사람한테 공유해줘. 이거 모르고 그냥 두면 진짜 손해니까. 도움됐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